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음식 장만을 위해서 시장 찾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부설 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추석 당일인 17일과 다음 날인 18일은 부설 주차장이 전면 무료로 개방돼요. 더불어 울산 곳곳에 있는 8개 전통시장이죠. 중구 구역전 새벽시장, 남구 신정 야음 수암 야음 번개시장, 울주 언양 덕화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도 허용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고요. 시민들이 주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게 주변 도로에는 안내 플래카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장 이용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9월 9일 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호기심. 어른들은 왜 유행가보다 옛날 노래를 더 좋아할까입니다. 끊임없이 신곡이 등장하지만 과거에 듣던 노래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짙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먼저 20대 초반은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부터 영화, 책, 인간관계 등 외부의 모든 자극이 자아를 탐색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요. 또 취향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세스 스티븐스가 1960년에서 2000년까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노래를 분석해봤는데 음악적 취향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남성이 13세에서 16세, 여성은 11세에서 14세로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자아와 취향을 탐구하는 시기는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쉽게 잊기 어려운 기억으로 남게 되잖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은 점점 줄어들고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등 뇌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뇌세포는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고 해요. 대신 과거에 듣던 노래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추억을 회상합니다. 과거에 들었던 노래는 그 시절의 기억까지 떠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꼭 즐겨 듣던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 시절에 유행하던 노래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신곡보다는 옛 노래가 좋아지는 이유였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영서 리포터가 울산의 문화가 소식 준비하고요. 또 울산 청년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요즘 어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소통 방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오늘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듣고 소통하는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으니까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이용해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것. 사람은 밥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평균 3, 4일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해요. 바로 북극곰인데요. 북극곰이 사는 곳, 북극은 강이나 호수 등의 담수가 아예 없거나 얼어 있어서 이것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북극곰은 이것을 마시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게 진화가 됐어요. 북극곰은 주로 육식을 하면서 다양한 먹이를 먹는데 지방을 분해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자체적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것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혹독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북극곰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개체수가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북극곰은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동물인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서식지가 이것이 되어서 살 곳을 잃고 있어요.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밥.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타와강 국가정원 신비면옥에서 즐기는 2인 가족 외식 식사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애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다음 주면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역사와 관련한 문화 소식들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울산 중구 동원에서 추석 연휴 동안 뮤지컬 울산 임진왜란 공연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원에서 네. 임진왜란 공연을 한다고요? 네, 실경 뮤지컬인데요. 이 실경 뮤지컬이란 실제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무대를 선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객들에게 역사 속에서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매력인데 이 임진왜란 당시에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울산 지역을 배경으로 뮤지컬을 통해서 역사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실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정말 몰입이 확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 공연이 제23회 전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울산문화예술회관 박용하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요. 또 이번 공연에서는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 배우들로 꾸려진 멋진 무대라고 하니까요. 한번 현장에 가셔서 이 생생함을 느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석 연휴 동안 공연이 이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귀성객들 또 울산 시민들이 연휴 동안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교육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고 또 관람도 무료거든요. 울산 중구 동헌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일 오후 7시 공연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른 정보일 수 있겠지만 이번에 추석 보름달이 추석 당일 오후 6시 17분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선한 이 저녁에 미리 동헌을 둘러보면서 산책도 하고 공연까지 즐기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역사와 관련하면 또 울산 대곡박물관의 소식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에서는 현재 특별 기획전으로 새록새록 울산 유물 속 새들과 떠나는 울산 여행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물 속 새, 날아다니는 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전시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전시로 아이들과 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새와 관련된 울산의 설화와 유물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체험전도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울산살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청취자들께서 많이 흥미를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역사 공부까지 같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체험은 어떤 게 있는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상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번갈아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유물 발굴 체험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대곡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신다면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체험까지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뭐 체험 프로그램 있으면 정말 재미있게 잘 즐기잖아요. 맞아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간은 그 11월 3일까지 오. 비교적으로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갈 만한 문화 소식으로 추천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요.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K-아트데이 연희야 놀자 공연입니다. 혹시 연희가 누군지 아세요? 고유명사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놀이를 이야기할 때 네, 맞아요, 연희라고 맞아요.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전통 연희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제목이 붙여진 건데 또 사전적으로 편연, 놀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연희라는 말이 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린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물, 사물놀이, 탈춤 등 공연 예술을 이른다고 합니다. 네, 북구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러면 전통 놀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도심 속에서 온 가족이 아주 신명나게 종일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9월 21일이고요. 토요일 1시부터 5시 공연으로 이 공연에서는 풍물, 사물놀이, 그리고 뭐 체험으로는 봉산탈춤의 기본 동작 배우기, 국악 골든벨, 번화놀이, 뭐 탈만들기, 소고 만들기 오. 아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주말이니까 또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신명 대박 터뜨리기라고 해서 이 다 같이 기운을 모아서 박을 터뜨리는 시간도 있다고 해요. 영석 씨는 이거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까지 했어요. 이거 네. 아는 세대가 그래서 아시는군요. 맞아요. 이 추억의 놀이로 이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옛 추억들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한번 현장에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다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소식은 국악 실내 악단 울토리 울산을 노래하다 공연입니다. 울토리는 또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울산의 스토리를 합쳐서 울토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토리라는 단어가 각 지방마다 가진 국악적 특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산의 국악적 특징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고요. 국악 실내 악단 울토리는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주제로 하는 활동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국악 실내악단 울토리의 공연이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네, 울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시작해서 공업도시 울산을 주제로 울토리만의 색깔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9월 20일 공연이고요. 저녁 7시 30분 중구 문화의 전당 하멀홀에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이 껴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전통놀이, 그죠? 전통문화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끝으로 전해드릴 정보고요. 이 시니어분들이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울산의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공연이고요. 시니어 행복 증진 문화체험 프로젝트가 9월 11일 수요일 낮 2시에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니어 프로젝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 가시면 가락장구부터 해서 풍물,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영화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고 가셔도 현장에 가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여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삶의 질을 높여보는 거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거니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문화가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의 쾌적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최적의 입지 조건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단독주택 지원시설 용지 입찰을 시작합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비드 입찰, 연구시설 용지, 상시 분양 중. 문의 204-1812.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는 교육부와 울산 남구청의 지원으로
청년들과 성인 학습자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특화 분야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나침반이 되는 평생직업교육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 더 나아가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단. 2024년 10월 10일 싱그러운 가을바람이 울산 시민들을 반깁니다. 울산답게 꿈의 도시 위대한 울산의 공업축제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각양각색 울산 사람들이 만드는 오색 향연의 거리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물들여지고 가을바람에 꽃들도 춤추는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2024 울산 공업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밥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곰인데요. 북극곰이 사는 곳 북극은 강이나 호수 등의 담수가 아예 없거나 얼어 있어서 이것을 섭취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북극곰은 이것을 마시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게 진화했는데요. 북극곰은 주로 육식을 하면서 다양한 먹이를 먹는데 지방을 분해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자체적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것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혹독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북극곰. 하지만 개체수가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서식지가 이것이 돼서 살 곳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북극곰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으니 서식지가 이것이 되지 않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밥.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뭐 별일 없고 이따보다 하지 뭐 궁금하다면 썰 풀어볼게 Keep it on now. 울산 청년들과 나누는 유쾌한 수다. 요즘 어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박수홍 청년 논객 그리고 박승준 청년 예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MZ세대 소통 방법이에요. 두 분 다 MZ에 속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MZ. 엄밀히 말하면 저도 간당간당하게 들어가지만 저는 기성세대 입장으로서 좀 질문을 많이 던져볼까 해요. 할 말은 한다. 조직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 좀 까다롭다. 취향과 주관이 분명하다. 이게 흔히 매스컴이나 일반적으로 MZ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이미지인데요. 이런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MZ 이미지 동의하세요? 두 분 어떠세요? 먼저 박수홍 씨. 네,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이전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회생활 처음 할 때부터 저는 전부 다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할 말은 하고 네. 조직보다는 개인이 중요하고. 뭐 대부분 아니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승준 우리 댄서께서는요? 저는 그 MZ 세대라는 그 묶음을 세대라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MZ 세대를 어떻게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묶을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할 말은 하고요. 까다롭고요. 네. 취향과 주관이 분명한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 MZ 세대들을 MZ로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던데 진짜 그래요? 그 요즘에 뭐 하다 보면은 이제 MG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 MG니까 저러지, MG니까 저러지. 그런 얘기를 주로 기성세대한테 들으세요? 제가 기성세대들이랑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기성세대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박수홍 청년 농구께서는 30대. 네, 30대입니다. 이시고 그런데 조직 안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박승준 씨께서는 네, 저는 20대 중반입니다. 예. 혹시 조직 안에서 MG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저는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는 일이 많거든요. 조금 더 어린 친구들과 하는 거죠. 오히려 아랫세대라고 하면 조금 건방진가요? 조금 동생 세대, 후배 세대들과 그런 교류하고 소통할 일이 많은데 그 학생들은 MG라고 묶이는 걸 싫어하고요. 선생님은 M이잖아요. 저희는 Z거든요. 이렇게 MG 안에서도 나누고 싶어 해요. 어디 감히 우리랑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은 소통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소통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소통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대화도 좀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 메신저로 하는 거 좀 다른가요?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인터넷에 이제 올라오는 썰들을 보면은 그 왜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는데 그거를 못해서 전화로 대신 해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은 힘들어하는 이게 세대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조직에서 같이 일하는 조직에서 기성세대도 분명히 많으시니까 나는 기성세대 가운데서도 좀 그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 봤다. 그런 게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물어본다고 카톡을 하면은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 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라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박승준 씨는 어때요? 저는 전화가 많이 불편합니다. 네. 왜요?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A였는데 카톡이나 문자로 한다면 A를 전달하면은 그에 답하는 답을 뭐 B거나 C거나 답을 받으면 저에게 고민할 시간이 조금 생기는데 A를 전화로 전했을 때 그거는 B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어리둥절한다거나 제가 조금 어를 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면은 조금 더 꺼리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서 카톡을 선호합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기성세대 입장으로서 이런 거는 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나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통화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간혹 있거든요. 메신저나 이런 데는 글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전혀 안 쓰는 사람이 있는 이거는 진짜 취향차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간혹 메시지만 보다 보면 너무 이모티콘이 많으면 너무 장난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을 혼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모티콘이 없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라고 하면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지? 이런 상상을 혼자서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만나서 좀 표정도 보고 얘가 지금 장난인가? 진지한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이 목소리 뉘앙스를 들으면서 이런
뉘앙스이구나라는 걸 짐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네. 완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제가 그게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해서 팀으로서 이렇게 해야 할 때는 네. 대면이나 빠르게 통화가 가능하다면 통화나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게 조금 일주일이나 오늘 확인을 받아서 내일 일을 처리해도 된다거나 여유가 조금, 있거나 네,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톡이나 문자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대면으로 뭔가 간단한 5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요즘 근황이 어떠냐, 뭐 밥은 먹었냐, 뭐 누구는 잘 지내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조금 길어진다면 그 MZ 세대인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말을 길게 하시지 저 지금 불편한데 이런, 실용적이지 않다. 네,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박수홍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다 좋습니다. 별로 뭔가 그런 거에 개념치 않긴 한데 기본적으로 뭔가 급하다가 하면은 바로 전화. 뉘앙스가 뭐 예를 들어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200%. 다만 그냥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뿐이지 뭔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 두 분 다 그런 이야기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평상시에 저는 분명히 그 깨톡 메신저도 쓴단 말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 울산 MBC 안에서도 저한테 계속 문자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문자는 불편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분 이상일 때는 문자를 해야 하고 아니면은 그 이하인 분에게는 메신저로 해야 하고 이런 게 조금 나눠져 있는 건가? 어때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게 보면 저도 간혹가다 문자 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카톡을 잘 안 보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급할 메신저를 때 잘 안 보는 분들? 급할 때 그때는 메신저로 안 보내고 문자로 보내서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뜨니까 휴대폰 보면 바로 뜨니까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저는 덜어 있습니다. 예. 저는 대면이건 전화건 사실 등급이 나눠져 있고 뭐가 더 일이 빨리 되느냐는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거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편한 대로 소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로 소통을 하시면 되고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으로 소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 두 분, 적어도 두 분에게는 기성세대들께 우리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른 소통을 쓰는 건 아니다. 그냥 실용적인 그런 접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분 없는 사람한테 연락할 일도 생기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까요? 박수홍 씨? 일단은 보통 대개는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네. 그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먼저 하고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예, 보통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 그렇게 남기는 정도가 예, 되게 그런 방향을 쓰는 것 같습니다. 승준 씨는요? 저는 메신저로 문자로 먼저 저의 소개를 걸어놓고요. 저는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연락을 하게 된 누구입니다. 해놓고 시간 되실 때 전화 필요하니까 전화를 주세요 하고 상대방한테 전화를 넘기는 형태의 연락을 선호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제가 바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저의 정보를 충분히 읽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전화를 하실 수 있도록 저 나름의 배려 아닌 배려였어요. 지금 그러면은 보통 MZ를 두고 대면이 불편한가 보다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뉴스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진 않으세요? 사람을 직접 만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꼭 MZ로 나눌 필요는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MBTI가 대문자 I거든요. 진짜요? 대문자 I라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댄서이신데요? 네, 무대 위에서만 끼쟁이고 네, 저는 집에서 빨래 개는 거 좋아하고요. 네, 대문자 I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예. 사실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성격 차이다. 네. 예.
수홍 씨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 예.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 어렸을 때부터 별로 뭔가 거리끼거나 아마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되려 그냥 사람 대면해서 얘기하는 게 편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세대에 따라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성향 차이일 거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 뭐 조직 생활을 하든 뭔가 부당함을 느낄 때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런 부당함을 주장할 때, 표현할 때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바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이야기라고 판단이 돼서 네. 대면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바가 사실은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은 대면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느낄 때 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당신 이때 이랬잖아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뒤끝 있어 보이죠 또. 내가 언제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뭐라 해야 된다. 대면으로 네, 그 역시. 바로, 네. 근데 간혹 보면 그런 부당함을 느끼는 것조차도 물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장문의 메신저를 이용해서 부당함을 토로하는 그 상대에게 보내는 분들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장문의 메신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든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동료들인가요? 아니면 뭐 한 발 건너선 동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정리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수홍 씨? 되게 제가 겪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경찰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승준 씨는요? 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보기도 하고 제가 사실 어릴 땐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당해보신다는 거는 춤을 배우는 학생들. 네, 그런 특정하면은 사실 조금 조성스럽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문자를 받아봤을 수도 있고요. 사실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메신저로만 전달하는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렇게 메신저로만 소통을 하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MZ는 이래, MZ는 뭐 대면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 젊은 분들은 대화나 소통에 있어서 실용적인 면, 효율적인 면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맞아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아직 두 분은 굉장히 청년이시니까 조직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기성세대 이것만큼은 진짜 너무 이해를 못하겠더라 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뭐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야,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들. 그건 저도 싫어요. 그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이런 거죠. 그게 나랑 같아? 막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이런 게 불편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였는데 조금 설명을 두루뭉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답답해 하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두루뭉실하게 명확하지 않은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기성세대들은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좀 너무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상처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단도직입적인 게 좋아요? 좀 어느 정도 상처를 받더라도? 아니면 상처를 좀 덜 받고 한참 후에 그때 그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게
좀 더 어른답다고 느껴지실까요? 이 밸런스 게임인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여쭤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른 기성세대에 접하는 연령대로서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할 거리도 많아질 것 같고요. 저희 청취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혹은 이제 조직 생활에서 신입사원들과 얘기할 때, 후배들과 얘기할 때, 혹은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젊은 층들은 아우 기성세대는 이렇구나. 그래 지금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 대신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는 바로 직접적인 이야기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적이나 어떠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해주시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사실은 돌려서 이야기했을 때보다 상처 없이 딱 해야 하는 말만 했을 때 상처가 덜 되는 느낌도 받아서요. 감정을 빼고 네. 팩트만 딱 맞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네. 예. 수홍 씨는 어떠세요? 저는 두 개 중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하고 네. 하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을 좀 배려해서 이제 수위를 좀 조절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너무 공격적인 거는 단도직입적이어도 좀 불편하다. 당연한 거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두 분은요.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또 요건 다르네 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세요? 수홍 씨부터 먼저. 후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 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살아온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저도 한 30여 년 살았고 이제 그 동생들도 한 20여 년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생활 때문에 다르다라는 게 좀 있을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후배도 저한테 뭐 물어볼 때 그냥 바로 전화를 해요. 카톡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전화해서 형 이거 뭐야? 이렇게 바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뭐 그렇게 후배들도 그렇게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해서 톡을 뭐 중심으로 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결론적으로 전부 다 사람 성향 차이다. 예, 오늘 개인 차이다. 예, 개개인의 차이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승준 씨께서는요? 네, 소통 방식에 관해서 개개인의 차이다라는 말을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보다 어린 세대, 후배 세대들이라고 하면은 청소년들이랑 그렇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학생들,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할 때 있어서 배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말이라고 하죠.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을 배워서 제가 학습을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쓰면은 이미 그건 지나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과 조금 더 교감을 하고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소통을 고민을 해도 이미 그들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나는 이 세대들과 다른 세대이기는 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점점 세대 간에 원래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점점 최근 들어서 이런 걸까요? 혹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눈 저희의 대화가 너무 기성세대 질문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어요? 전혀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예, 저도 평소에 드던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평소에 하던 생각들입니다. 제가 후배 세대들과 소통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주제를 MZ세대의 소통 방법이라고 정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나는 이렇다라고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박수홍 씨. MZ세대의 소통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성향마다 다르다. 예. 네. MZ세대 소통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기성세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그 개개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더 있나 봐요. 그죠? 쟤들은 세대가 다르니까 하고 선을 그을 필요가 없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박수홍 씨, 박승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배수 기준. 다시 시작하는 미국 투자. 코덱스 ETF로 앞서가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티 아래 압도적인 총보 수익률로 미국 투자를 부담 없이. 연금도 ISA 투자도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 합성 총보수 연 0.1053% 및 거래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일하기 좋은 이 차는 ST1. 충전은 초급속으로 한 번 충전에 317km까지. 넓은 카고에 더 많이 싣고 낮은 정거로 지하 주차장까지 통과. 상상해보세요. ST1으로 펼치는 새로운 내 일. 내 일을 바꾸는 모빌리티. ST1. 현대자동차. 현명한 선택. 자조금 다들 납부하셨죠? 딴 거 신경 쓸 거 없지. 홍보까지 해주지. 즐거운 인생. 농사져서 돈 벌 일만 남았네. 자조금으로 걱정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물이었습니다. 북극곰처럼 물을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대부분 물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게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건조해서 사막이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캥거루도 물 대신 먹이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막에 사는 낙타 역시 몸속에 수분을 저장하고 몸 밖으로 최소한의 수분만 내보내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도 2주 넘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낙타는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물을 미리 섭취해 준다고 해요. 사람은 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매일 자연스럽게 2%씩 수분량이 줄어들고요.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기능 장애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물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조금씩 자주 섭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받은 분들 답장으로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뉴스 따라잡기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울산의 의료기관 운영 계획은 어떤지 울산시 연결해서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라디오 로펌 도담도담 육아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들으시고요.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